네, 그럼 9월 18일 뇌과학 논문 리뷰 뇌리 두 번째 논문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네이처에 발표된 이번에 오렉시너지क 서브네트워크이라는 타이틀을 그 키워드를 가진 논문이네요. 먼저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의 자기소개를 한번 들어보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레인지 과학과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는 강리혜라고 합니다. 네. 네, 오늘 발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먼저 어떤 논문인지부터 한번 제목을 살펴볼까요? 네. 제가 오늘 소개시킬 드릴 논문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 네이처에서 퍼블리시된 논문이고요. An Orexinic Subnetwork within the Human Hippocampus입니다. 일단 이제 제목을 설명하기 앞서서 이제 이 논문은 다양한 기관의 연구진들이 협력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University of Pennsylvania, 미국에 있는, 그리고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의 의대에서 같이 주로 리드를 한 연구입니다. 저도 잠깐 봤더니 이 유펜의 메디슨 디파트먼트에서 한 것 같아요, 그죠? 뉴로 서저리였던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네, 신경외과 소속된 어떤 연구자들이 주로 연구를 한 부분인가 봅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럼 또 우리가 이 제목에도 있지만 뭔가 휴먼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네네, 네. 정말 흥미롭게 이제 휴먼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제목을 조금 확실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오렉시제닉 서브 네트워크, 오렉신과 관련된 어떤 뉴럴 서킷인 것 같아요. 네네. 그게 휴먼의 히포캠퍼스에 있다. 근데 이 뭐와 관련된 어떤 행동과 관련된 연구일까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목을 한번 브레이크다운을 해보자면, 이제 우린 보통 제목으로도 많은 것을 추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오렉세닉이라는 단어에 먼저 집중을 해봅시다. 오렉세닉은 오렉시스라고 하는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제 여기 보다시피 식탐 또는 욕망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름에서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듯이 이제 신경과학에서는 어떠한 뉴로트랜스미터,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나 어떤 뉴런이 오렉세닉하다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피딩 또는 어라우절과 관련된 기능에 관여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 또한 이제 피딩 비헤이비어에 관여하는 some network에 이제 집중을 합니다. 이 오렉신이 이제 사실 두 개의 이름이 있잖아요. 오렉신과 뭐 하이포크레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수면이나 혹은 우리 서비 행동, 이런 각성, 에피타입 같은 것들에 대해 관련된다는 게 여러 이제 연구들이 있어 왔는데 또 그 파트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뉴런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신경 전달 물질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제 멜라닌 컨센트레이팅 호르몬을 대표적으로 관측을 합니다. 이제 기존의 로덴스들, 즉 쥐랑 마우스를 이용한 연구들에서는 이 멜라닌 컨센트레이팅 호르몬들이 발현하는 뉴런들이 이제 라테럴 하이포탈러머스이라고 하는 부위와, 이제 보통 이 부위는 이제 호미오스테이시스 유지나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을 전달하는 영역인데, 이 영역에서 히포캠퍼스로 프로젝션을 한다는 것이 이제 기존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이제 오렉신과 관련된 서브 네트워크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오늘 살펴볼 대상은 MCH, 멜라닌 컨센트레이팅 호르몬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렉신, 하이포크레틴 이거랑은 또 약간 다르지만 두 개 다 우리 하이포살라무스, 우리 어떤 본능적인 비헤이비어들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시상하부, 하이포살라무스의 제일 바깥쪽, 이 측면 쪽에 위치하고 있는 레터럴 하이포탈라믹 뉴클리우스에 오렉신 뉴런도 있고 멜라닌 컨센트레이팅 호르몬 뉴런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 MCH의 뉴런들이 히포캠퍼스로 프로젝션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히포캠퍼스를 프로젝션하는 이 멜라닌 컨센트레이팅 호르몬들이 무엇을 담당하냐고 봤을 때 보통 식욕 또는 feeding behavior, 이제 섭취 행동을 촉진하고, 그리고 음식의 보상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제 기존의 연구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음식을 봤을 때 짜장면을 봤는데 저게 되게 맛있을 거야 라는 어떤 밸류를 코딩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동물 연구에서. 네. 네.
특히 이제 로던스를 이용한 연구에서 이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왜 히포캠퍼스로 프로젝션을 하는 거죠? 히포캠퍼스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어떤 기억이나 이런 걸 담당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니면 뭐 플레이스 셀, 어떤 장소를 코딩하는 뉴런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음식에 맛있는지를 왜 히포캠퍼스가 알아야 되는가? 이게 사실은 이제 멜라닌 컨스티튜트 호르몬을 프로젝션 하는 이 뉴런들이 사실은 여기 그림상에서는 이제 라테럴 하이포탈라머스랑 히포캠퍼스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정말 여러 가지 영역에 프로젝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 MCH 뉴런이요? 네, MCH 뉴런이요. 근데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은 nucleus accumbens라고 하는 이제 우리의 보상 회로를 감당하는 영역도 프로젝션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거기까지 프로젝션하는 어떠한 것을 이 히포캠퍼스가 중간에서 약간 미디에이트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히포캠퍼스가 사실 또 하는 이제 저장하는 기억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음식이 어디 있느냐 라는 기억인데, 이제 음식이 아무래도 이제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는 음식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내가 섭취 행동까지 일으키는 어떠한 그 과정을 코딩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 말이 되네요. 사실 우리가 장소를 기억해야 되는 제일 근본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먹을 게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음식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히포캠퍼스가 받을 필요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런 프로젝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제 교수님께서도 아까 이제 잠시 멘션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또는 나중에 알게 될 이제 신경 전달 물질 또는 히포크레틴 또는 오렉신이라고 부르는 이 뉴로트랜스미터와 다른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제 둘 다 오렉스제닉한 뉴로트랜스미터인 것도 맞고, 같은 영역인 아까 라테럴 하이포탈라머스에서 생성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비슷하지만 상이한 영향을 우리 신체에 미친다는 것을 이제 미리 알려드립니다. 나올 건데 제가 미리 스포일했군요. 네. 근데 너무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오렉세닉한 아이들 이렇게 쭉 있고요. 오렉세닉한 아이들이 여기 쭉 있는데, 이제 오렉세닉 했을 때 아까 처음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제 arousal이나 섭취 행동에 관여한다고 이제 예상을 저희가 할 수 있고요. anorexigenic factors이라고 한다면 그와 반대되는 행위들을 담당하는 이제 친구들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 법한 호르몬은 아까 말했던 오렉신, 멜라닌, 컨센트레이트 호르몬, 아무래도 렙틴, 인슐린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나머지 키워드를 한번 봅시다. 이제 오리지널 섭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논문에 따라서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겠지만, 이제 상위의 네트워크, 큰 네트워크에서 있는 하위의 네트워크를 발견하거나, 이제 신경과학에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cerebral cortex가 있고 subcortical region이 있잖아요. 그래서 subcortical network일 수도 있고, 이거는 논문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앞으로 얘기를 하면서 같이 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들 이제 흥미로워하게 볼 수 있는 뭐 이제 휴먼 히포캠퍼스인데, 이제 히포캠퍼스는 해마죠. 이제 장기기억과 공간 개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감정적인 행동, 음식이 또 어디 있는지 그런 기억들을 저장하는 부위입니다. 여기서 눈에 딱 띄는 점은 아무래도 휴먼 브레인이라는 것이겠죠. 보통 뇌과학 연구에서는 로던스들, 마우스나 쥐를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휴먼 브레인에서도 비슷한 과정을 관측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지과학 분야에서는 주로 휴먼을 대상으로 연구를 많이 하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제 한계점 중에 하나는 직접 어떤 뇌를 열어보거나 셀을 관찰하거나 하는데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다는 게 항상 이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대체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동물이나 다른 이제 뭐 곤충, 이런 다른 오르거니즘들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뭔가 여전히 휴먼으로 대상을 하되 히포캠퍼스고 그 뇌로 더 깊이 들어가는 어떤 방법론을 새로 개발한 게 있는가 보네요. 네. 새로 이제 관측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로던트들, 이제 마우스 쥐와 사람의 뇌를 이제 비교를 한 건데, 간단하게 여기가 히포캄퍼스, 여기가 하이포살라머스, 여기로 마찬가지 히포캠퍼스, 하이포살라머스. 뭔가 위치적으로 비슷한 점을 한번 비교해 보이려고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네, 피규어를 일부러 거꾸로 넣으신 건가요? 네네네. 이거를 거꾸로 넣으면은 글씨가 거꾸로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연구진들을 살펴봅니다. 우리의 뇌는 쥐의 뇌보다 훨씬 크고 마찬가지로 히포캠퍼스도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그 중에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섭취 행동에 관여를 할까? 또는 라로 하이포살라머스에서 프로젝션을 받을까? 하고 보았더니 이제 이 라로 하이포살라머스가 돌솔라로 히포캠퍼스라고 하는 부위에 이제 등 측면 부위인데 가장 많이 접촉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여기 이제 노란색 부분이고요. 네. 이게 실제 이제 뉴런들, MCH 뉴런들, 레터럴 하이포살라무스에는 멜라닌 컨센트레이팅 호르몬 뉴런들의 엑소널 프로젝션을 트래킹하고 있는 건가요? 이미지가? 이거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멜라닌보다는 저희가 이제 이거는 Human Brain Connecting 프로젝트에서 가져온 데이터인데 보통 Human Brain Connecting 프로젝트는 이제 MRI 또는 fMRI, 이제 또 DMRI라고도 하는 여러 가지의 그 활동 영역이 언제 가장 많이 발현되느냐를 이제 본 데이터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이건 fMRI 데이터군요. 네, 그러면. 네. 네. 그래서 이제 돌솔 라로 히포캠퍼스가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돌솔라로 히포캠퍼스가 음식 섭취에 관여를 하는 것을 컨펌하기 위해서 이 돌솔라로에 이제 intracranial electrodes, 즉 두개골을 이제 열어서 두개골과 뇌 사이에 일렉트로드를 심습니다. 이제 9명의 환자를 가지고 그렇게 실험을 진행했고요. 그렇게 진행한 후에 sweet fat incentive 타스크 패러딤이라는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해봅니다. 이제 밀크쉐이크 타스크로도 알려져 있는데 정말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participants들이 화면을 봅니다. 그럼 화면을 보고 있으면 한 1초 정도 이제 taste neutral, 즉 맛이 나지 않는 물과 같은 그림이 띄워지거나 아니면 밀크쉐이크와 같이 좀 당도가 있는 이제 용액이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2초 후에 이제 실제로 그것을 맛을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그 intracranial electrodes들의 local field potential activity, 이제 정기적인 자극을 보았더니 이제 여기 도르솔라로 히포캠퍼스가 이제 다른 히포캠퍼스 에리어보다 발현을 그 활동이 더 많이 관측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low frequency 액티비티가 더 많이 관측되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이미지가 결국은 우리가 fMRI 하는 동안 영상을 찍은 뇌 영상 이미지일까요? 이거는 네. 네. 이거는 이제 그 프리퀀시 웨이브를 보신 거라고 보면 그렇군요.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영상은 아니고 그 프리퀀시를 시간과 프리퀀시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다시 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이 보이실 텐데 이 색깔들이 뭐냐면 더 빨갈수록 당이 그 스위트한 솔루션에 더 반응을 한 것이고요. 만약에 더 파랄수록 그냥 뉴트럴했던 아까 물의 반응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밀크쉐이크 사진을 딱 보여주고 나면 되게 로우 프리퀀시 이 영역대의 어떤 액티비티가 1초 이내에 가장 활성화돼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low frequency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수도 있는 이제 델타, 세타, 알파 정도의 웨이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얘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fMRI 데이터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지금 그러니까 크라니얼 안쪽으로 넣어서 레코딩한 데이터를 네네, 일렉트로드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리퀀시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네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low frequency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그 델타, 세타, 알파의 웨이브랑 비슷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러한 frequency 밴드로 분류를 하진 않지만 여기 보시면 한 3에서 14 정도의 액티비티를 말하는 것이니 이제 여러분들 알기에는 대략적으로 세타 그리고 약간의 델타와 알파를 거쳐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로 하이포탈라머스에서 이제 도르설 라로 히포캠퍼스로 프로젝션을 하는 것이 섭취 행동에 관여를 한다고 했는데 이 또한 휴먼 브레인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9명의 파티시펜트들을 가지고 싱글 펄스 일렉트리컬 스티뮬레이션을 한번 해봅니다. 이제 딱 한 번만 이렇게 딱 자극을 주는 거죠. 여기에서 봤을 때 이제 여기 이 노란색 이 영역들은 dorsal lateral hippocampus이고요. 이 파란색 영역들은 이제 lateral hypothalamus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dorsal lateral hippocampus를 자극했을 때 이제 lateral hypothalamus가 확실히 자극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와 반대로 이제 lateral hypothalamus를 자극을 했더니 이제 dorsal lateral hippocampus에서도 반응이 보였다는 것을 보시면 둘이는 바이디렉셔널하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두 영역 사이에 이제 펑셔널한 커넥션이 있는 걸 확인했다는 뜻이고.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프로젝션을 한번 확인을 했으니 드디어 이제 멜라닌 컨센트레이팅 호르몬들이 여기서 이제 과연 자리 잡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포스트 머템 슬라이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도르설라로 히포캠퍼스가 포함된 히포캠퍼스 슬라이스를 아이 디스코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이제 이뮤니 스테이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 디스코가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뮤니 스테이닝 즉 이제 MCH를 이제 한번 그 태그를 하는 거죠. 태그한 영역을 저희들이 직접 볼 수 있게 이 해당 티슈를 특정 용액에 담급니다. 그리고 이 용액은 이제 뇌 영역 또는 티슈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요. 그러면 이 티슈가 이렇게 투명해지는데 이때 이 투명해진 뇌 영역을 fluorescence microscopy 또는 형광 현미경을 통해서 이뮤니 스테이닝한 부분을 직접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를 투명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해상도를 더 좋게 만들었죠. 네. 그래서 형광색이 더 잘 보이게 다른 데가 색깔이 없으니까 한 후에 이제 스테이닝을 이뮤노 레이블링한 MCH를 직접 관찰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부분들이 모두 다 이제 MCH를 처리한 부분들입니다. 즉, 이제 도르설라로 히포캠퍼스에서는 이제 MCH들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MCH, 멜라닌 컨센트레이팅 호르몬이 이 신경회로가 feeding behavior에 관여를 하는 것처럼 이 회로의 dysregulation 또는 어떠한 이제 뭔가 잘못된 regulation은 과체중 또는 비만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이제 기존 로덴스 연구를 통해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한번 휴먼에서도 관측해 보려는 시도를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폭식 증세를 보이는 34명의 여성들을 BMI 기준으로 과체중 비만 또는 정상으로 17명씩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눈 뒤에 fMRI를 통해서 이제 그 라로 하이포탈라머스에서 도르설 라로 히포캠퍼스의 프로젝션의 그 커넥티비티를 한번 관측을 해봅니다. 이때 어떤 걸 관측을 했었냐면 Resting State Functional Connectivity라는 것과 Tractography Basic Structural Connectivity Index라는 걸 보는데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저희가 Resting State일 때, 즉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두 영역이 얼마나 커넥트가 되고 있는지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어떤 인덱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보았더니 이제 과체중 또는 비만 그룹에서 이 커넥티비티가 훨씬 낮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상인 경우에 정상 그룹의 경우에 대비했을 때 이 기능적으로 실질적인 연결 관계가 레터럴 하이포탈라무스와
히포캠퍼스와의 연결 관계가 그 비만이나 과식 폭식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연결이 더 낮았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논문에서는 어떤 의미인지까지는 자세하게 알려주진 않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여기까지 했을 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 멜라닌 컨센트레이션 호르몬의 작용이 약간 일반 본주에서 좀 벗어나지 않았나. 아무래도. 네. 왜냐면은 저는 이제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거는 MCH 뉴런은 이 막 활성화가 많이 된다라는 건 저게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작용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인풋이 히포캠퍼스로 더 많이 가는 이런 상황이라면 뭔가 더 먹고 싶거나 그 동기가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연결 강도의 결과는 이제 제가 예측한 거랑 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게 과연 어떤 의미를 제시하는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참 궁금했던 부분인데 사실 그래요? 네. 네. 이제 논문에서는 거기까지는 자세한 데이터를 아직은 연구를 진행을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서머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제 우리의 섭취 행동 또는 당도가 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low frequency activity가 돌솔라로 히포캠퍼스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하이포살라머스에서 돌솔라로 히포캠퍼스에게 이제 electrical한 액티비티가 관측이 되었다. 그리고 이 둘을 잇는 것은 멜라닌 컨센트레이터 뉴런스들이라는 것, 그리고 이 커넥션이 과체중 또는 비만인 이제 퍼퓰레이션에서는 덜 커넥션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소개하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저널들의 네이처 사이언스 셀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와 테크닉들을 가진 연구 논문들이 발표가 되는데 우리가 그걸 다 완벽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점점 더 뭔가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섭외해서 같이 논문을 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논문이 사실 이 MCH 뉴런들이 식욕이나 이런 섭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들은 상당히 연구가 많이 되었는데 이걸 실제로 사람에게서 그 실질적인 프로젝션과 펑셔널 커넥티비티를 관찰했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파워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설명이 되네요. 이 저자들이 뉴로서저리 디파트먼트에 있어 신경외과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했을 때는 지금 해주신 것처럼 이 LH에서 도저히 히포캠퍼스로 가는 MCH 인풋이 뭔가 우리 폭식이나 과식 같은 행동들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까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 혹시 이제 발표해 주신 논문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살짝 받아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RD스코라는 기술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기술을 하려면 조직을 채취를 해서 투명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의상을 어떻게 표시를 가능한지 네, 저희가 지금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 앞서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이제 아이디스코라는 테크닉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뇌를 투명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나요? 어떻게 한 거죠,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제 이미 돌아가신 분의 뇌를 채취를 한 겁니다. 돌아가신 후에 24시간 내에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여기가 의대랑 협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전에 동의된 분들이 이제 사후에 얼른 24시간 내에 뇌를 꺼내서 이런 관찰을 할 수 있도록. 네, 질문까지 받아보았고요. 오늘 재밌는 논문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